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슈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AI 기술주 랠리 지속 2025년에도 강세 이어질까입니다. 이 AI라는 키워드를 필두로 기술주 나스닥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은 이번 주에는 이제 12월 FOMC 그리고 다음 달 트럼프 2기 내각 취임까지 빅 이벤트들이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 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최근에 어떤 미국 주식의 이제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네. 결국에 이제 AI 기술주들이 다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이제 그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지속이 되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 한 해는 AI 주였다라고 좀 봐도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사실상 이런 이제 기조들이 네. 상당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지금 트럼프가 아직 취임 이전이죠. 그래서 그쵸. 지금 이제 취임 이후에 오히려 그 관세 부과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증시 레벨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무너져도 이상하지는 그런 않은 자리인데 뭐 관세 부과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금리나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결국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이제 이번 연말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취임 이후에 이제 1분기 때 좀 많이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내년 내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또 보호무역주의를 항상 좀 외치는 이제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미국 경기를 살리려고 적극적으로 항상 나서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관세도 이제 그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는 수준까지는 이제 하지 않을 거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 부과도 점진적으로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이제 바짝 조정이 나왔다가 하반기로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다시금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AI 쪽은 여전히 이제 성장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견조함은 실적을 통해서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과거부터도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네.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이다라는 거죠. 엔비디아를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그 상반기 때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150% 넘게 이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인데 엔비디아도 이제 하반기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사실 3분기부터는 좀 많이 꺾였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상승폭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견조하고 우상향 추세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상반기 대비해서는 그 상승폭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강도가 상당히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분기 때는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려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나스닥 지수에서 상위 10개의 기업이 전체 나스닥의 비중 한 59%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M7 이제 위주로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뭐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M7 쪽에 너무 지금 수급이 집중이 되어 있고 사실 여기서 하나라도 악재가 좀 터지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이제 AI 쪽에 너무 이제 의존을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분산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성장성은 견조하지만 결국에 이제 그 폭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상승 탄력도는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이제 종목군들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중소형단에서도 조금 힌트를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또 주요 공약이 이제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21%에서 15%까지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기업들도 어디 조세 피난처를 좀 찾을 필요도 없게 되고 또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또 미국에 활발한 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법인세를 인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예전에도 뭐 러셀 2000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소비재 섹터 쪽에서도 한번 수급이 좀 크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들도 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때 이제 정권 때 보면은 이제 금융에 대한 어떤 규제 압박이 상당히 좀 심했던 부분인데 이게 트럼프 1기 수준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은행에 대한 유보율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은행의 유보율을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12%에서 13% 정도까지 만약에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돈이 시중에 상당히 좀 많이 풀리게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소비 심리 회복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풀린 돈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좀 추측을 해보면은 결국엔 좀 산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AI라든지 기타 뭐 방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우주 항공 쪽도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기 소비재 섹터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AI 쪽에 너무 좀 치중을 하시기보다는 그 비중을 조금 줄여서 이런 섹터를 조금 다양화하시는 어떤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히려 지금 트럼프 2기 내각이 취임 전인데 취임 이후에는 관세나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주시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M7의 현재 수급 쏠림이 강한 가운데 오히려 한 기업의 흔들림이 지수 전체에도 흔들림을 크게 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엔비디아 특히 체크해야 합니다. 1분기에는 조정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못 올랐던 쪽으로도 눈길을 가져보자. 중소형주 그리고 소비재와 금융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팀장님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서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것도 화제가 됐는데 이런 가운데 오히려 우리나라 쪽의 대응은 조금 뭐 수동적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지켜만 보고 있고 한 말이 또 나와도 이걸 새로운 악재처럼 받아들이는 우리 시장 2차 전지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좀 노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일본처럼 지금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그쵸.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외부에서 보는 우리나라도 무정부 상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고 이제 그 전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했던 이유들도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부재로 이어졌다라는 점.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신뢰도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밀릴 일만 남았다라고 보기 속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밀린 만큼 그냥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증시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일본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PR이 한 15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현재 한 8배, 반 정도 수준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메리트는 훨씬 더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뭐 고환율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것도 지금 싸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좀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유입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뭐 시국인 만큼 뭔가 이렇게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 정치적인 리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탄핵에 대한 부분들까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아무래도 내년 초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이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대외적인 대응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평가 매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좀 기대 요인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 가져가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9거래일째 하락한 게 굉장히 좀 역대급인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주신 지금 대형주들이 오히려 조금 아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게 다우가 요즘에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한 게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 조금 영향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지금 다우 쪽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여파가 지금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브로드컴에 대한 어떤 실적이 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이 부분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자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냐. 이 우려감들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엔비디아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언제든지 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직까지 지금 엔비디아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위협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저는 아직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역시도 이와 관련돼서 협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 지위를 깰 수 있다라는 어떠한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관련주들은 상승이 나오고 지금 엔비디아는 오히려 지금 독점이 깨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아직까지 이제 기대감이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뭔가 칩을 출시를 해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뭐 줄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감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독점적 지위는 점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언제까지 이제 엔비디아가 또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독점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또 깨지기 마련이죠.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고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뭔가 점유율 그리고 이제 지위가 완전히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부분 오랜 시간 걸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번 이제 다우에 대한 큰 하락은 이제 엔비디아의 영향이었다 정도로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주가 회복이 좀 가파르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소폭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우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뭐 다우를 집중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나스닥 AI 기술주 그리고 다우 쪽에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러셀 2000 쪽에서도 한번 중소형주 소비재 섹터 위주로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밀리는 것은 엔비디아의 영향이다. 그러나 이 강력한 지위를 위협할 만한 실질적인 존재는 아직은 없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중소형주로의 포트폴리오 분산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좀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시장 변수와 전망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저는 이제 은행주를 조금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아까 조금 힌트를 제가 드렸지만은 사실상 이제 금융규제 완화라고 한다면 이런 은행주들이 또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은행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웰스파고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제 그 중소기업 대출이 아까 핵심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이 이제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금융규제 완화에 있어서 가장 큰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규제 이슈를 딛고 주가가 좀 회복세에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허위 계좌 스캔들이 터지게 되면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좀 안 좋아졌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뭐 경영진 교체라든지 내부의 어떤 시스템을 교체를 하면서 상당히 조금 주가를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대출도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도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배당률도 한 2.1%대로 상당히 좀 준수한 배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정책 부분이 조금 더 세부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금융주 쪽도 수급이 다시 한번 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150 정도 수준인데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은행주 역시도 트럼프 트레이딩으로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아마존이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전고점을 또 이제 갱신했던 부분이고 다시 한번 좀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커머스라든지 뭐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서 모멘텀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도 이제 유통 공룡이라고 불리는 만큼 굉장히 좀 대표적인 이런 유통업체 중에 하나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사실 이커머스는 아직까지는 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느 한쪽에 이제 의존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또 이커머스 쪽에 대한 어떤 적자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구조조정을 또 했던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에 어떤 수익성 개선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소비재 섹터 말씀드렸는데 아마존이 그거에도 이제 포함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활성화에 따른 어떤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AI 칩 관련해서 또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관련해서 AI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이제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빅테크 기업 중에서 2025년 중에 탑픽을 좀 꼽아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아마존이 조금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제 AI 쪽에 치우쳐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커머스 쪽에 치우쳐진 것도 아닌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골고루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러셀 2000 지수에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땅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소비재 섹터가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천 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 중에서 뭔가 하나를 콕 집어서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ETF 관련주로서 한번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셀 2000 ETF 이제 IWM이라고 해서 이제 소비재 섹터가 대체적으로 좀 몰려 있는 ETF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어떠한 이 러셀 2000 지수에 대한 그 지수를 좀 추종하는 ETF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년에 AI 모멘텀이 다소 약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중소형 땅 위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것저것 계속해서 좀 분산을 하시는 이런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차기 내각의 시장 환경은 웰스파고와 아마존 그리고 중소형주에 유리하게 조성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쉐어즈 러셀 2000까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